보시죠. 일단 저번 시간에 쌤이 뭐 풀이는 34페이지까지밖에 가지 않았지만 내용은 사실 요 복소수 계산까지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죠? 복소수를 처음에 쌤 정리할 때 복소수 안에는 실수와 허수가 있는데 뭐 실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뤘던 수기 때문에 실수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허수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하는 단원이 여기 복소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허수라는 개념을 최초에 배운 게 이제 i라는 정의부터 시작한 거죠. i라는 놈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다라는 건데 물론 그런 i는 존재하진 않지만 그런 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를 가지고 성질을 연구할 때 이제 i의 1승은 루트 마이너스 1인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은 1이 됐는데 그 4제곱이 1 되는 게 중요한 성질이었죠. 그래서 주기성을 갖는 숫자가 발견된 거고 그래서 이제 4개마다 반복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성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풀었던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계산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계산 문제 풀이 좀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쌤이 왜 그 허수의 계산, i의 계산을 들어갈 때는 이 두 가지만 지키자 그랬죠. 이거 노트에 필기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죠? 일단 루트 안에 뭘 쓰지 말자? 음수 사용 금지라고 그랬고요. 그죠? 음수를 쓰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분모에 i를 쓰지 말자. i 사용 금지. 이렇게 있었죠. 요 두 가지 사항만 지키면 계산은 그냥 됩니다. 알겠죠? 따로 뭐 계산 법칙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계산은 아마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분모의 i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분모 실수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수화를 한다. 이렇게. 그때 이 분모 실수화를 좀 간결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쌤이 이런 예시를 들었죠. a 플러스 by와 a 마이너스 bi를 전개하면 그 i라는 놈 때문에 뭐가 된다고?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의 제곱의 합이 나온다고 했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이 수를 쌤이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이게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오겠지만 학교에서 잘 건드립니다. 이 i의 독특한 성질 때문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숫자가 의외로 간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외우라고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트를 읽으실 때 한번 보라고.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간단해지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고 있으라고 정리해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i 마찬가지로 전개하 여러분이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i 이렇게 간단해지는 모양을 띈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산만 가지고 제가 문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127번은 할 거 없을 것 같고 12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는데 128번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저거만 지키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쓰지 말자고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돼? 요거 좀 들여다보면 얘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놈을 루트 2i다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 루트 5다 이런 거죠. 됐나요? 그럼 곱셈을 진행할 때도 실수끼리 곱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i랑 실수는 곱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곱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트 5랑 루트 10, 루트 2만 곱하면 루트 10i다. 이렇게 쓰면 돼요.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2번.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봐. 우리가 중3 때는 루트끼리 곱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안에 곱끼리 곱했죠? 루트 10 이렇게 쓰잖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산 과정이 선생님 루트는 안에 곱끼리 곱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배웠지만 알겠죠? 이제 허수 파트는요 어차피 새로운 계산을 배운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이런 상황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쌤의 약속을 더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런 그 습관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습관대로 진행하면 루트 10이라 쓸 거 아니야.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순서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 맞지? 곱하기. 그죠?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5i 맞죠? 이 표현을 지키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0이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냥 안에 곱끼리 곱한 루트 10과 다릅니다. 계산 결과 알겠지? 그래서
그 함부로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저 약속을 지켜서 정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거 좀 지우고요. 3번 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6. 이런 것도 약분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루트 2i 분의 루트 6i인 거죠. 됐나요? 근데 요금은 봐봐. i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약분 처리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기 i가 허수를 하지만 어쨌든 분모에도 i가 있고 분자도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약분은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루트 2분의 루트 6은 요거는 뭐 약분되죠? 루트 3이다. 약분되는 거지. 이해되겠나요?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도 함부로 약분하지 마시고 정리부터 루트 2i 루트 6이죠. 됐나요? 일단 보이는 게 있으니까 살짝 약분해 보면은 i분의 루트 3 맞죠? 됐습니까? 얘가 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모에 i 쓰지 말자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 분모 실수와 분모 분자에 i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i니까 마이너스 위로 올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그런 그 진행들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산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129번에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다음 계산을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시오. 그때 a와 b는 실수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실수끼리 허수끼리 산수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왜 유리수와 무리수 배울 때도요. 뭐 2 플러스 3루트 2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얘 둘을 더 이상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정리하면 끝이야.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니까 합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수와 i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루트 2 플러스 i가 있다 치면 얘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덧셈 뺄셈에서 합치는 방식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꼴로 정리하라는 거야 그냥. 가령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뭐 간단한 문제 하나 4번을 풀어볼게요. 2 플러스 3i에 그러니까 i를 문자처럼 인식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하면 지영아? 분배 법칙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i는 i끼리 없어지네요. 3이다. 뭐 상성되는 거지. 알겠죠? 별 얘기는 아닙니다. 자, 분모 실수하면 조금 연습해 볼게요. 얘는 됐고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129번 6번이죠. 1 플러스 i분의 i. 일단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야 알겠죠? 모양이. 알겠습니까? 왜? 분모에 i 쓰고 있잖아. 그러면 분모 문제에 뭐 곱하자? 1 마이너스 i로 곱하자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 봐봐. 1 플러스 이거 1i잖아요. 그치? 여기 1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되는 거 맞죠? 요런 방식에 의해서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헷갈리면 뭐 직접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고 2다 이렇게 직접 전개하는 건 나쁘지 않고 알겠죠? 좀 익숙해지면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익숙해지면 쌤 요거 쓴 거야. 오케이? 재밌고? 요거 그대로 쓴 거야. A가 1, B도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분자 전개하면은 i 마이너스 i 제곱이잖아요. i 제곱이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얘가 시키는 대로 좀 진행을 해주면 얘는 지금 a 플러스 bi 꼴로 정리하려잖아. 그치? 분리하겠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i인데 그게 1i가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요? 얘가 얘기하는 꼴로 적으면 답이 이렇게 돼야지. a 플러스 bi 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한 개만 더 가볼게요. 8번 나오죠. 8번. 2 마이너스 i분의 3 플러스 i입니다. 마찬가지 분모 실수하부터. 그러면 분모 문제 뭐 곱해? 2 플러스 i 곱하면 되는 거 맞죠? 정리하겠습니다. 분모는요. a가 2, b는 1,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분의. 그쵸? 그리고 요거 전개하는데 잘 보세요. 요거 그 한 방에 다 쓰지 말고 봐봐. 실수부터 적게 실수부터. 3, 2, 6. 그죠? 그 다음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면 5. 됐나? 그지? 그 다음 i가 있는 거 2i, 3i
더하면 5y 이렇게 되겠네. 그쵸? 분리 1 플러스 i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 연습장을 이용해서 계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1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0번 계산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보시죠. 1번 문제 130번 1번입니다. 얘 마찬가지야. 일단 우리끼리 약속한 것부터 갑시다. 2 플러스 분모부터 읽을게요.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9인데 요게 루트 9i 맞죠? 루트 9가 3이니까 그지? 2 플러스 3i 그죠? 그치? 분자는요? 2 마이너스 3i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 사용 금지입니다. 그죠? 됐나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i분의 2 플러스 3i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루트 안에 있는 음수부터 i로 바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쌤이 적게만 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뭐가? 분모에 i를 쓰고 있으니까 분모에 i 없앱시다. 어떻게 하면 돼? 얘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에 이렇게 부호 다른 거 곱해주는 거 맞죠? 이런 걸 켤레 형태라 부르는데 됐습니까? 그지? 그러면 봐봐 2 마이너스 3i로 곱했으니까 a가 2고 b가 3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4 더하기 9 얼마야? 13분의 그죠? 분자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2 마이너스 3i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얘는 뭘 곱해야 돼? 2 플러스 3i 곱하는 거 맞죠? 이렇게?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분모 마찬가지로 13분의 2 플러스 3i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차근차근 산수는 천천히 해야 돼.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마 오늘 테스트 중에서도 실수로 틀린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얼마 전에 내가 최근에 고3 이과 학생이 한 명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이랑 상담을 딱 하고 이제 등록을 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애가 좀 여유롭게 풀면 잘 푸는데 수학이 시간이 좀 부족하대.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많이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렇습니다. 오늘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이게 시간이 빡빡하다 뭐 시간이 좀 늦다라는 게 본인이 산수를 늦게 하는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수 실력은 아마 지금 그 친구는 더군다나 우선 이과이기 때문에 산수를 정말 잘할 겁니다. 나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산수 실력은 고등학교 때 극대가 되죠. 이렇게 점점점 향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산수 실력이 좀 늘어났다가 고3 때 최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 대학 들어가는 순간 다시 떨어집니다. 대학생들은 산수를 안 하니까. 계산기 두드러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산수를 제일 잘하는 시기가 고3이에요. 그 학생 계산 능력은 정말 뛰어날 거란 말이야. 다만 그 친구가 이제 나는 왜 수학 문제 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 늦지라고 생각하는 건 실력 때문이고 더 나아가면 그게 해석하는 수준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쌤이 왜 해석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게 어떤 문제 1번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거나 해석을 명확히 하는 애들은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라고요. 뭐 1번은 그랬다 칩시다. 알겠죠?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것은 짜증나는 게 풀이가 너무 많잖아요. 뭐 이렇게도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지? 근데 이 문제는 얘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한 3분, 4분 혹은 5분까지도 걸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풀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이론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못 느끼는 거야. 난 내가 배운 걸 정확히 사용하면 잘 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포인트에 그걸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하는 눈 혹은 그 실력을 키워야지 시간을 줄어들거든. 근데 애들이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더 빨리 풀어야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애들은 시간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수학 문제를. 말도 안 됩니다. 수학 문제 시간적으로 풉니까? 시험이면 몰라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평상시 문제 풀 때는 문제를 3분 안에 풀어야지. 이런 거 완전 안 좋아. 알겠죠? 그냥 푸세요. 오케이?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건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진짜 실력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 실력이 아니라 진짜 계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어떤 경우냐면 성격이 급해. 그래서 한 문제 좀 복잡한 계산을 푸는데 빨리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한 3번, 4번 풉니다. 왜?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옆에 여유 있는 친구. 그 친구보다 훨씬 천천히 풉니다. 근데 한 번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푸는 그 자식이 점수도 잘 나오고요. 시간도 더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3번, 4번 푸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정확히 천천히 푸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빠른 것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정확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만 하더라도 검사를 할 수 있을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학을 곧잘 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만약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가면요. 검사는 불가능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푸는 문제를 다시 푼다? 오히려 헤맬 수 있어. 처음에 푼 게 정답이었는데 두 번째 풀 때는 다른 답이 나오는 거야. 다시 풀고 계속 그냥 늪으로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아요. 한 번에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노트 관리도 하는 거고 뭐 연습장에 풀도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급해지지 마시고 한 번에 정확히 푸시고 산소가 좀 들어오지면은 더 천천히 풀어야지. 이게 약간 수준을 잡아야 돼. 너무 단순 산소는 좀 빠르게 슉 가더라도 알겠죠? 약간은 복잡한 느낌이 들거나 또는 내가 한번 실패한 경험 혹은 실수한 경험이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속도를 늦춰야 돼. 그러니까 항상 빠르게 항상 늦게 이게 아니라 이 선택적으로 잘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해진다 싶으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좀 늦춰야지. 약간 이 자동차가 이렇게 방지턱을 지나가듯이 알겠습니까? 확 달리다가 쓱 멈춰가지고 꼼꼼하게 적용한 다음에 다시 슉 지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런 순서 조절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산수할 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야 그 실수가 잡힙니다. 그냥 대충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 이 스피드 조절 잘 하세요. 봐봐요. 이거 가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13인데요. 합치면 되죠? 그지? 그런 다음에 얘 전개하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산수는 빈 공간에 여기다 또 막 전개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정리할지 모르는 거야. 알겠죠? 이 느는 이쁘게 관리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 수학에서 이쁘게. 그러니까 이런 지저분한 산수는 뭐 이런 데 하란 말이야. 알겠죠? 이 식은 깔끔하게 정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봐봐. 4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먼저 쓸게요. 헷갈리면 이렇게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3i의 제곱. 그죠? 곱의 2배. 마이너스 12i.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죠? 4에 더하기 요거 봐봐.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12i입니다. 플러스. 됐습니까? 얘 마찬가지로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한번 해봤으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 9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곱의 2배 12i죠. 됐나요? 정리하면 날아가고요. 13분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천천히 푸세요. 2번입니다. 됩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기 너무 정막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쌤이 그 첫 수업 때 얘기했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쌤이랑 자르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2번 문제입니다. 바로 쓸게요. 2번도 알겠죠? 2번. 이제 여기 익숙해지세요. 루트 2i 곱하기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분의 루트 3. 아, 더하기구나,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4는 뭐야? 2 곱하기 2i. 그죠? 더하기. 루트 5분의 루트 5i입니다. 요게 이제 습관이 잘 돼야죠. 그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사용하지 말자. 됐습니까? 그 다음 진행. 봐봐. 천천히.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얼마야? 2. i 곱하기 i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요. 요거 약분 1 되겠네. 그치? 요거 바로 하기 헷갈리면 하지마. 선생님 저거 i분의 1 냅둬 있다. 좀 이따 하지 뭐. 그 다음에 여기는요? 플러스 4i. 플러스 루트 약분하면은 i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제 얘만 처리하면 되네. i분의 1만. 걔 마찬가지야. 요렇게 따로 빼. 알겠죠? 저기다 하지 말고 들어오시니까. i. 항상 이쁘게 정리하세요. 뭐가 됩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분의 i잖아요. 마이너스 i네. 정리.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i 더하기 4i 더하기 i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i다. 풀리겠죠. 오케이? 끝.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산은 선생님 방금 지킨 대로 이렇게 요 두 가지 그 약속만 잘 지키시면 뭐 계산 쉽게 될 겁니다. 알겠죠? 복잡하더라도 차근차근 하세요. 자, 13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실전 문제가 이런 모양들 많이 건드리는데 선생님 아까 얘기한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자, 여러분들이 이걸 뭐 정확히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1 플러스 i나 1 마이너스 i는 제곱하면 간단해져.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 2i가 나와, 마이너스 2i가 나와. 여기까지 기억하면 좋지만 뭐 굳이 그런 기억 없어도 뭐 하면 되니까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1번 1 플러스 i의 20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20승. 일부러 이런 문제 내는 거야 이제. 그러면 봐. 내가 지금 얘를 20승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쵸? 그치? 내가 이런 모양이 알고 있는 게 제곱하면 간단해진다고. 그럼 얘를 쪼개는 거야. 얘네들이 그 성질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문제 내는 거예요. 얘를 1 플러스 i의 제곱에 10승한 거 맞습니까? 그죠? 요거들 곱하면 20승이잖아. 그치? 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10승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분리해서 풀려고 이런 문제 내는 거야. 뭐 100승, 200승 이런 거 냅니다. 알겠죠? 물론 짝수를 내겠죠. 홀수에서 뭐 풀려면 풀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요 자식이 뭐야? 뭐 굳이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전개하면 2i가 됩니다. 아시겠죠?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 요게 2i란 말이야. 2i의 10승을 얘기하는 거구나. 마이너스. 얘는요? 마이너스 2i의 10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요거 2i, 요거 정리한 마이너스 2i. 그럼 봐. 마무리. 10승. 한 번에 하나씩 하세요. 알겠죠? 항상. 2를 10번 곱하면 2의 10승. i를 10번 곱하면 i의 10승. 산수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잘해. 마이너스를 10번 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부호, 숫자, 문자 순으로 차근차근. 2를 10번 곱하면 2의 10승. i의 10승. 뭐야 이거? 빵이네? 그죠? 똑같이 생긴 거니까. 그러면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한 개만 더. 131번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은 요 두 개의 덧셈인데요. 한 개만 풀게요.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의 100승을 요만 봅시다. 11승을 풀자. 요걸로. 그 문제가 3번은 풀입니다. 알겠죠? 좀 변형시켜서 요놈을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죠, 그죠? 분모의 i를 없애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빈 공간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해가지고요.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합시다. 실수하고 하자는 거지. 그지? 분모는 제곱 더하기 제곱 2대 1. 그지? 요거 1 플러스 i 제곱이지? 전개하면 2i 나온다니까? i가 아니냐, i. 그죠? 맞아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i네. i 11승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i의 11승 어떻게 구하죠? 11을 4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 얼마야? 3.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개 더. 3번 문제입니다. 요런 게 이제 나중에는 잘 보일 거야. 요거 잘 봐놔. 눈에 한번 도장판 찍어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몇 승이야? 20승. 얘를 간단히 하시오.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얘를 20승을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 1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일단 제곱부터 하고 그놈을 10번 곱해라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걸 좀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요놈 제곱부터 하면 안에 있는 거 정리할게요.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죠. 그죠? 그래서 요런 모양을 좀 잘 씁니다. 얘네들이 제곱하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i의 10승이니까 마이너스를 10번 곱하면 플러스 i를 10번 곱하면 i의 10승 10을 4로 넣은 나머지 2 i의 제곱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렇게 차근차근 산수를 요게 다 계산 문제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소수의 뭐 수책에 대한 개념을 살짝 잡았지만 그 이유는 또 산수 문제예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금방 또 해결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쌤이 그 다음 유형인 복소수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소수의
분류 파트로 좀 가보겠습니다. 노트 내용에는 정리를 이렇게 할 거거든. 이건 필기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소수라는 거 배웠죠? 복소수는 뭐가 있었죠? 실수, 허수, 뭐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하는 거 쫙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오늘은 복소수의 표현을 좀 다른 식으로 분류를 좀 할 겁니다. 일단 복소수의 표현을 가볼게요.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요, 아까 왜 우리가 뭐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습니까? 그때 이제 이 a와 b는 뭐라고 그랬어? 실수를 쓰는 방식의 표현을 썼었죠. 그렇죠? 이 복소수라는 개념이 이 수체계로 따지면 정말 이렇게 가장 큰 범주의 수다 보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요, 이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보통 이제 문자로는 뭐 z 되겠죠? 라든지 아니면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이나 어떤 수식을 다룰 때는요, 이런 표현이 별로 적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소수 안에 들어있는 수의 범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문제풀이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 안에 너무 많은 양의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이 보통 C라는 문자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기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보는 A와 B라는 놈은 A랑 B는 실수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문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실수 같은 경우는 막 그 방정식의 응용 문제 같은 거 풀 때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를 놓을 때는 x라고 해서 놓잖아. 하나의 문자로, 그지? 복소수는 하나의 문자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너무 많은 양의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보통 c라고 표현하는데 이놈을 두 개의 문자꼴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복소수를 풀 때 문자가 두 개 생기는 거지. 그럼 당연히 힌트는 두 개 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쓸 건데, 그때 A랑 B는 실수라 가정했으니까 얘 둘을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왜? 얘는 실수고 얘는 실수에 I가 곱해졌으니까 허수일 거 아니야, 허수. 그치? 얘 둘은 더 이상 정리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때 여기 앞에 있는 이 실수 파트를 실수 부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좀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란 놈을 허수 부분이라고 명칭을 정해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봐봐, 어떤 복소수가 3 플러스 2i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복소수인데 우리가 실수 부분은 3, 허수 부분은 보통 2i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2, 알겠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여기 앞에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요건 뭐 1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복소수는 실수 부분이 3, 허수 부분이 2인 복소수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기 앞에 숫자들 갖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오케이? 거기에 플러스 두 가지 표현, 이 C, 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바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한글로는 켤레복소수라고 불러요.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건 명칭이니까. 실수 부분 똑같은데 허수 부분만 바뀌어있네요. 요걸 켤레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둘의 관계를 켤레복소수라고 명칭을 짓는 거예요. 복소수. 허수 부분의 부분 바뀌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해봐. 예를 들어서요. C라는 놈이 2 플러스 아까 했던 3i입니다. 그럼 얘의 켤레복소수는요? 2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오케이?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알파라는 놈이 i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얘의 켤레복소수는요? 마이너스 i 플러스 1. 물론 우리가 선생님이 이쁜 걸 추구하잖아요. 난 절대로 복소수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미 막 몸에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보자마자 막 짜증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죠? 절대 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항상 실수 부분과 그래야 나 마음이 편해. 알겠죠? 마음이 놓인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절대 이렇게 쓸 일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써있는 게 있단 말이야. 변태들이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지. 난 물론 그걸 바꾸겠지만 어쨌든 얘의 결론이 얘입니다. 알겠죠? 물론 선생님은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써요. 뭐야 이 자식, 1 플러스 i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약간의 변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정상이야. 내가 정상이라고. 수학은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원칙을 정확히 지켜줘야 돼. 그래야 이쁘단 말이지.
그래서 얘의 켤레는 1 마이너스 i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켤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원래 복소수, 얘는 켤레 복소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켤레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의 켤레 복소수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의 켤레 복소수는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약간 팁으로 쌤이 그 표현 하나 해주면 그러면 C 바의 바 이렇게 알겠죠? 얘는 뭐겠어요? C 바의 켤레 복소수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 말이 되겠습니까? 봐봐. 얘랑 얘는 켤레 관계 맞지? 그치? 그러면 얘의 켤레 복소수는 얘가 되는 거죠. 그걸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야. 요 놈의 켤레 복소수는 얘가 된다 이 말인 거지. 알겠죠? 뭐 이런 관계 되겠지. 왜? 둘이 관계니까. 알겠습니까? 요런 표현을 쓸 건데 앞으로 우리가 복소수 쓸 때는 하나의 문자로 쓴다 안 쓴다? 안 쓸 겁니다. 무조건 두 개의 문자. A 플러스 B가 이꼴로.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따로. 알겠죠? 역지만 무조건 따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할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분류를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분류는 다 했죠. 큰 복소수 안에는 실수, 허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허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복소수의 분류를 잠깐 들어가 드리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표로 살짝 그려드릴게요. 잠깐만요. 표를 어떻게 만들지? 네, 이렇게 합시다. 실수 파트가 있고요. 원래 허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허수 안에 요 두 가지 명칭이 있어요. 이 순허수라는 게 있고요. 사실 얘는 다른 명칭이 없는데 그냥 허수. 순허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 허수를 쓸게요. 이거는 수학적인 명칭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쓰는 말이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허수 안에 순허수라고 불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실수란 놈은 이거야. 우리가 C라는 놈이 있고요. 아 여기 위에 적어놨으면 됐다. A 플러스 BI가 있는데 요 놈 A랑 B는 둘 다 실수였죠? 맞습니까? 우리가 요 복소수가 만약에 실수가 되려면 요 놈이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즉 B가 0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복소수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실수가 되려면 요 놈이 빠지면 실수일 거 아니야. 왜? 실수만 있으니까. 이해되겠나요? 그런 수를 우리가 실수라 부르고 요건 알고 있는 수니까. 그 다음 순허수는 뭐냐면 요런 거예요. 어떤 복소수가 1 플러스 2i야. 뭐 이런 건 순허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순허수는 단지 이런 거예요. 뭐 2i다 이런 거. 이런 거 순허수야. 허수 부분만 딱 있는 문제. 알겠죠? 그런 수를 순허수라 불러. 이것도 명칭이니까 알겠죠? 오케이 뭐 증명할 건 없어요. 왜냐면 뭐 증명할 게 없으니까 이름인데 그냥 알겠죠? 그래서 순허수라는 것은 이렇게 허수 부분만 딱 있는 복소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허수 부분만 있으려면 누가 빵이 돼야 돼? A가 빵이 돼야 되겠죠? 즉 순허수는 A가 0인 상태 and B는 0이 되면 안 돼. 왜냐면 둘 다 0이 되면 그건 0이니까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허수가 되려면 얘만 0이 되고 얘는 사가 있어야지. 그러면 순허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일반 허수는 그냥 그 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죠?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오케이? 실수라는 건 당연히 허수 파트가 없으면 되는 거고 순허수는요 허수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복소수를 분류할 때 실수는 뭐 알고 있는 거고요. 순허수와 그냥 허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질문 혹은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이런 식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성질을 가지고. 성질은 뭐냐면 민아 괜찮니? 제곱했을 때 상황을 갖다가 문제를 낼 겁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실수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죠? 즉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순허수의 특징은요. 제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모든 순허수는 그렇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 봐봐. 예를 들어 선생님 순허수 몇 개 적어볼게요. 2i가 있어. 순허수죠? 얘의 성질은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아니야. 2를 제곱하면 4, i 제곱 마이너스. 그치? 만약에 마이너스 2i 순허수인데요. 제곱하면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랬습니까? 순호수의 특징이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도록 쉽게 내려면요, 다음 숫자가 순호수가 되게끔 뭐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문제 쉬운 거고요. 조금 이제 공부 좀 듬성듬성한 애들을 틀리게 만들겠다 싶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다음 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내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순호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 내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 내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수와 순호수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요 얘기만 가지고 풀이가 가능한데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참 좀 주시죠. 일단은 139번. 다음 복소수에서 실수, 허수, 순허수를 제가 아래 나왔습니다. 그죠? 실수 몇 개입니까? 실수. 3. 실수야. 이건 너무 쉽다. 실수죠. 그죠? 2i. 뭐야? 허수. 그러면서 순허수. 알겠죠? 얘 2i는 둘 다 됩니다. 알겠지? 허수에도 포함이 되고 순허수도 포함되죠. 루트 2 마이너스 i. 얘는요? 그냥 허수. 그지? 순허수는 아니고요. 3 플러스 루트 5. 실수. 0. 실수. i 제곱. 뭐예요? 실수. 그죠? 왜?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장난 좀 친 거 아니야. 그치? 가볍게 받아주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140번 문제 보겠습니다. 140번입니다. 복소수 C라는 요놈이, C라는 요놈이 1 플러스 xi 1 마이너스 4i에 대하여 C가 실수일 때 x값을 A, 순허수일 때 실수 x의 값을 b라 하자. A 플러스 b를 구하시 이렇게 나왔네. 그죠?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보아하니 봐봐요. 얘는 복소수라고 칭하고 있고요. 잘 들어보아. 여기 있는 문자인 x는 뭐래요? 실수라고 칭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복소수를 지금 표현했는데 이 모양이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그죠? 일단 전개 좀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4i 플러스 xi 마이너스 4x에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네요. 요게 C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뭐야 이뻐.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습관이 잘 잡혀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얘 실수. 얘 실수. 실수는 실수끼리 4x 플러스 1. 선생님 굳이 이렇게 괄호를 쳐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굳이 괄호를 좀 치겠습니다. 플러스 허수 부분 묶으면 x 마이너스 4의 i 이렇게 써야죠. 알겠죠?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써야지. 이해되겠습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요. 앞으로 우리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문제 풉시다. 아직 쌤 문제 풀 준비만 한 거죠. 문제 풀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얘가 실수일 때 x값, 실수가 되는 x값, 되는 x값 얼마야? 얘가 실수이려면 누가 빵 돼야 돼? 요놈이 빵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허수가 날라가야 될 거 아니야. x가 얼마면 돼요? 4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순허수일 때 실수 x값. 이때 얘는 지금 쉽게 내는 개념 문제니까 순허수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는요, 제곱해서 음수가 될 때의 x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 낼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쨌든 순허수가 될 때 x가 얼마야? 되는 x값. 얼마죠? 얘가 빵 되는 거 아닌가? 순허수 되려면? 4x 플러스 1이 빵 되려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이렇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알파로 유사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푸시라고 냈고요. 알파를 내가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x-1 플러스 x-1 x-2i. 잠깐만요. 다시. 내가 얘를 정리했더니 유진아 괜찮아? x-2에 x-1i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x는 실수. 근데 얘가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x값을 구하시켜 놨습니다.
답은요? 제가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온 거야. 답은요? 2 한 개 있는 거죠. 이렇게 장난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 이런 거야. 쌤, 얘가 빵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x가 1 또는 2가 되겠네요. 하고 답을 이렇게 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다 풀었는데, 그지? 왜냐면은 꼼꼼하게 장난치는 거야. 알겠죠? 얘까지 0 되면 안 되잖아. 그지? x가 1인 경우는 얘도 빵 되지만 얘도 빵 된단 말이야. 알파가 빵이란 말이죠. 실수네요, 실수.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고 얘만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보통 실전에 나오긴 합니다. 물론 식을 이렇게 주진 않겠죠. 이걸 막 지저분하게 다 만들어 놨겠지, 그지?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 쓰면서 문제 풀어주셔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혈내 복소수 구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 계산이에요. 선생님이 복소수의 표현을 정리해 줬으면 그 다음은 이제 산수 문제가 쫙 나오는 거야. 그 산수만 좀 풀어보면 되는 건데 145번입니다.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이건 뭐 같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번 마이너스 2 더하기 i. 얘의 켤레 복수는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 복소수는 뭐죠? 얘의 켤레 복소수 뭡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죠? 왜 여기는 허수 부분이 없잖아. 허수 부분만 부호 바꾸는 거니까 알겠죠? 얘를 굳이 내가 이쁘게 쓰자면 뭐 C라 쓰고요. 2 플러스 루트 3은 그냥 실수고요. 여기에 0 곱하기 i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부호 바뀌어봤자 어차피 똑같겠죠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요놈은 실수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는 켤레로 구해도 실수 똑같은 거지.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죠? 허수는 바꿀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3번 순호수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4i의 켤레 복소수 얼마예요? 4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수가 실수라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 뭐 풀면서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146번은 이건 뭐 C 풀 건 아니네요. C라는 놈이 1 플러스 i라고 됐고 이 C 다가 얼마겠어?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죠? 대입 쫙 해버리면 뭐 산수야.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서 유형 5번을 가겠습니다.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 유형 5번입니다. 자, 복소수의 표현 및 상등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복소수의 상등은 사실 뭐 이게 또 이제 그 개념서나 이런 데는 다 필기할 만한 내용적 거리가 있는데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투 같은 거 들어가면 명제 같은 거 배울 때는 그게 좀 중요해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봐봐. 예를 들어 유리수 x, y a, b, c, d에서 일단 중3 과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루트 2는 c 플러스 d 루트 2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얘가 얘랑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 a, b, c, d는 유리수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죠? a랑 뭐가 똑같다? c랑 똑같고요. 이거 얘기하는 게 a랑 c랑 같고요. b랑 d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런 걸 여러분 중3 때 무리수 상등이라고 배웠어요. 그때. 왜 그러냐 봐봐. 이게 유리수랑 유리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 아니야. 그치?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근데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건 유리수끼리 똑같고 무리수끼리 같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이 상등을 원래 배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실수 A, B, C, D에서 예를 들어 알겠죠? 요거는 이제 간단한 이야기예요. 실수 A, B, C, D에서 얘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요 얘기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봐봐. 실수 A, B, C, D라 그러면 여기 A가 실수일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뭐 쉽게 예를 들면 A가 만약에 루트 2고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는 빵 되는 거 맞지? C가 만약에 쟤랑 다를 거니까 2루트 2라 치고요. D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A랑 C가 다르고 B랑 D도 다르지만 이 두 값은 똑같은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기 위해서 이런 상등이 원래는 의미를 갖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그 쌤 구역을 정확히 짜드리면 지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사실 들어본 적은 없을 거란 말이죠. 갑자기 저기서 실수가 튀어나온 경우는 문제로 만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 문제는 정확히 포인트를 그 시기를 잡아드리면 수투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저가 장난을 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까지는 아니라 그냥 계산 문제 중에 일종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실수 갖고 장난치진 않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상등이라는 건 얘 둘이 합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 값이 같으려면 얘끼리 똑같고 얘끼리 똑같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걸 복소수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A 플러스 BI가 만약에 C 플러스 DI가 칩시다. 그때 이 A, B, C, D가 다 실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둘을 합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당연히 요 값과 요 값이 같으려면 A랑 C가 똑같고 B랑 D는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는 파트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굳이 내용 정리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148번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사실 이게 중요한 멘트긴 해요. 실수 알겠죠?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XY는 실수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실수란 표현이 아니라 복소수란 표현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시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얘는 실수를 구하는 거고요. 1번 XY는 실수야. 그런 상태에서 1 플러스 I I가 들어갔다라는 건 이건 복소수식인 거 맞죠? 그죠? X 더하기 I 마이너스 1의 Y는 7 마이너스 3I일 때 X랑 Y 값을 구해라. 이게 질문입니다. 그죠? 됐나요? XY는 실수인 상태에 허수가 껴있는데요. 이 식을 딱 보아하니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네? 이 식 생긴 모양을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 이뻐? 야, 딱 기분이 살짝 나빠져야 됩니다. 짜증이 살짝 나면서, 알겠습니까? 왜? 아니, 누가 식을 이렇게 정리합니까? 알겠죠? 못 배운 자식이야, 이 자식,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허수랑 실수가 껴있으면 무조건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이게 기본이잖아요. 매너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부터 다시 할게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부터 해야죠. 실수가 뭐야? X 마이너스 Y, 그죠? 실수는 X 마이너스 Y가 실수고요. 일부러 가로로 쓰겠습니다. 필요 없지만, 그지? 플러스 XI, YI 묶으면 X 플러스 YI죠.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알겠죠? 여기 이뻐 보여야지. 얘가 7 마이너스 3I일 때 XY 값을 구해라. 이제 풀겠습니다. 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 건요, 여러분들 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건 그냥 정리야. 알겠죠? 문제 출제자가 식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길래 내가 그냥 이쁘게 정리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얘가 7 마이너스 3i니까 x 마이너스 y가 얼마? 7, 그렇죠. x 플러스 y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열리셔서 풀리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정리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지. 알겠죠?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한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148번 2번. 됐어요? 자꾸 계산만 하니까 지겹죠? 그죠? 1 플러스 i. 여기 조망 파트가 다 이래.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 다 이야기를 나누고 막 뭐 사고하고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은 좀 하면 되는 선생님은 소개자일 뿐입니다. 1 마이너스 2i. 얘를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정리부터. 계산은 정리가 중요하지. 저기 지저분하게 하지 맙시다. 1 플러스 i분의 x.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분모에 i 쓰지 말라니까, 그지? 뭐 포함돼?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요런 건 옆에다 하시고. 분모는 천천히. 제곱 더하기 제곱. 2분의, 그죠? x 마이너스 xi 이렇게. 됐나요?
조는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니까 1-i에 y. 그죠? 뭘 곱하면 돼? 1 플러스 i를 곱하면 돼. 차근차근 되겠죠? 그리고 빨리 풀면 안 돼. 천천히 푸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 2분의 y 플러스 yi입니다. 됐나요? 정리하시죠. 얘는 2분의 뭐 여러 번 바로 합치면 되긴 하지만 x 마이너스 xi고요. 플러스 얘는 2분의 y 플러스 yi입니다. 맞죠? 는 1 마이너스 2i네요. 그죠? 아직 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아직 풀이 아니야. 나 지금 푸는 거 아닌데. 정리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다음 뭐 할까요? 이거. 합치는 거 좋은데, 쌤은 이거 등식이니까 2를 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부모 배기 싫으니까. 그치? 2를 쫙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가 날아가고, 2, 얘는 4가 되겠죠. 됐나요? 이쁘게 정리합시다. x 더하기 y. 쌤이 굳이 가로를 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xi 더하기 yi죠? 그쵸? 뭐, 굳이 뭐, 마이너스 빼지 말고 그냥 쓰지 뭐. 이쁜데, 2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끝났네. 자, 이제 이쁘네요. 알겠죠? 풀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얘랑 얘랑 같답니다. 아, 그래. x 더하기 y가 이제 복수수 3등을 푸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끝.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리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니까.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을 잘 잡으시고, 알겠죠? 쌤이랑 약속 잘 지키시고, 알겠죠? 분모 y 쓰지 말고 실수 파트, 호수 파트 지켜주시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한 개 더. 150번 문제입니다. 잊어버렸네? 괜찮아요? 네. 150번 문제입니다. 자, 가시죠. 다음을 만족하는 복소수 C란 놈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1번, 2번 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막 그 힌트가 이렇게 나와있죠. 복소수 C를 구해라. 이래놓고 1번 C 더하기 C 반응 6이다. 그리고 요 놈이랑 편례를 곱하면 13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구해라. 알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요런 복소수가 껴있는 연립방정식 아니야. 문자두개, 식두개, 그치? 이것도 연립방정식 풀지 마시고 이 세팅을 지켜야 됩니다. 복소수를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쓰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요. 쓰지 말라고. 알겠죠? 우리는 모든 복소수를 두 개의 문자로 세팅할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만약 서술형이라면 단 A, B는 실수이다. 이 말 적어줘야 돼요. 내가 또 만든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A, B는 주어진 문자가 아니니까. 알겠죠? 어쨌든 모든 복수수는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그러면 켤레 복수수는 뭐가 되겠어? A-bi 맞지? 그치? 얘를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모든 복수수를 이 실수 파트, 허수 파트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죠. 이대로 푸는 거 아니란 말이지. 복수수는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자가 필요하다고. 알겠죠? 한 복수수다. 그러면 대입해보죠. 대입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i 그냥 대입이야. 플러스 A 마이너스 bi가 6이 됩니다. 그죠? 뭐야 이거? 2a는 6이니까 뭐라? a가 3이네요. 나와버렸네? 그치? 하나 대입해버리고 3 마이너스 bi입니다. 쟤는 3 플러스 bi고요. 곱하기입니다. 3 플러스 bi 곱하기 3 마이너스 bi는 13이 되니까 그쵸? 정리하면 요거 a가 3이고 b는 그대로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3이다 라는 거 맞죠? 그죠? 계산 문제야. b 제곱은 4, b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b가 만약에 2라면 요게 뭐 바뀌는 것 뿐인 거죠. 그쵸? a는 3이니까 만약에 이 c라는 놈이 3 플러스 2i였다면 c 반은 3 마이너스 2i가 될 것이죠. 그죠?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알겠죠? 얘가 구하라는 게 뭐였죠? C를 구해라. 이건 답이 둘 다 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얘 또는 얘다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관계니까.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답을 명확히 따지면 두 개를 쓰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답은 얘 또는 얘다. 이렇게. 얘 또는 얘다. 이렇게. 오케이? 뭐가 뭘지 모르니까. 그 다음 한 개 넣어볼게요. 2번. 똑같습니다. 2번. 계산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I 곱하기 Z 더하기. 계산 문제 좀 빨리 갈게요.
지겹다. 얘는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얘를 만족하는 복소수를 구하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야. 얘를 하나의 문자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써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 켤레는요 당연히 a-bi 됐습니까? a 대입하면 i 곱하기 차근차근 a 플러스 bi 실수하면 안 되니까 2 곱하기 a 마이너스 bi는 마이너스 3i예요. 그죠? 모양이 이쁘지 않습니다. 얘부터 곱하시죠. 실수부터 마이너스 b 그죠? 예 2a 그지? 실수는 2a 마이너스 b 됐어요? 그죠? 허수는 차근차근 ai 요즘 위험하던데 그죠? 아무튼 그거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2bi 그죠? 왜요? 네 요즘 그것 때문에 달걀이 그냥 뭐 아까 양상을 얘기 들으니까 8,000원 한다고 그러거든요. 9,000원이야? 오늘 아침에 계란찜을 먹었는데 괜히 그걸 먹었구나. 아껴놓을 거라겠죠. 아무튼 정말 비싸다. 대박인데? 네, 한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잘했나? 네. 얘가 얼마죠? 0. 얘가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끝, 연립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만 가지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복소수의 표현, 플러스 복소수에 대한 계산, 켤레 복수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정리했는데, 자, 스토리를 좀 더 남았습니다. 힘 좀 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쌤부터 얘기할 내용은 켤레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알겠죠? 그 성질 파트 하나만 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켤레 복소수의 성질. 선생님 번호가 나는 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적다 보니까요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또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들 번호를 쓰시면 번호를 이쁘게 이렇게 연달아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노트관리 잘하시고 자 켤레 복성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켤레가 보통 이런 거잖아. 쌤 일전에도 여러분들 그 테스트 볼 때 내가 이런 문제 낸 적이 있는데 x가 2 플러스 루트 3이다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알겠죠? 그때 이런 문제 본 적 없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왠지 난 제곱으로 한가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마 쌤 예상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세제곱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냥 대입해서 전개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게 편하니까 사실은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왔어. 이런 거 테스트 만든 적 없나요? 이거 어떻게 풀죠? 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죠. 대입해서 풀면 되지, 당연히. 알겠죠?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요? 응?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가 한번 낸 거 같은데? 아닌가? 없어요?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거 기억 안 나요? 대입했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풀어봤나? 네, 여러분 표정이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합과 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봐봐 소위 말하는 응용 여기는 계산 파트는 아니지. 계산 파트에서는요 응용이라는 게 수학적인 사고는 완전 오바고요. 알겠죠?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경험의 근간 혹은 내가 풀어봤던 그런 문제에 대한 경험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의 목적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여기 파트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세제곱의 합을 구할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 보통은. 그렇지 않나? 합과 곱을 주고 이렇게 세제곱 구해봐라. 합과 제곱의 합을 주고 그걸로 곱을 구한다면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그런 센스적인 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대입해서 풀기가 싫으니까 알겠죠? 둘을 더한 게 4고요. 둘을 곱하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가 온단 말이야. 얘 가지고 푸는 게 현명한 거죠. 오케이? 그럼 야 너 뭐 어떻게 알았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을 잘하는 친구들인 거지. 이건 단지 응용일 뿐입니다. 알겠죠? 물론 경험에 근거한 응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들을 크게 얘는 켤레 복소수는 아니지만 이런 걸 소위 이제 얘기할 때 켤레 형태라고 그러죠. 켤레 형태. 켤레 형태.
보통 이런 켤레 형태가 나오면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렇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 파트, 즉 켤레 복소수의 관계를 파악할 때요. 첫 번째는 계산을 진행할 때 합과 곱을 이용할 겁니다. 이용하지. 그게 편할 때가 많단 말이야. 가령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로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알파가 2 플러스 i야. 베타는 2 마이너스 i야. 켤레 관계죠. 그죠? 근데 이러면 되는 거지.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구하시오. 세제곱은 그냥 할 것 같으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딱 보고 이거 바로 때려 넣어? 할 수 있어. 사실 알겠죠? 할 수 있는데 들어오자. 여유있게 합과 곱을 쓰는 거야. 아까 내가 그랬죠? 막 지르는 그 아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자식. 바로 대입. 그냥 물론 시험 때는 이런 게 생각 안 나고 빨리 대입해야지. 그죠? 꼼꼼하게 딱 풀어서 답을 구해야죠. 공부할 때는 뭔가 다른 게 항상 있을 거니까. 2를 더하면 4. 2를 곱하면 5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합과 곱을 통해서 얘를 구하자라는 거죠. 얘 어떻게 구하죠? 4제곱을 더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서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또 제곱을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막 5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죽여버리겠다 이런 7승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알겠죠? 7승은 뭐겠어? 세제곱의 합이랑 4제곱의 합을 구해서 2를 곱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가다 보면 9승도 나옵니다. 미친 문제죠. 알겠지? 물론 만들기 나름이니까 뭐 그런 게 있고요. 자, 어쨌든 얘는 그 합과 곱을 이용한 계산을 많이 사용하자라는 건데,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켤레 복소수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봐봐요. 부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켤레를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같이 넣을게요. 불 곱한 거에 전체 켤레를 구하는 거야. 알파분의 베타를 나눈 거에 켤레를 구하는 거야. 뭐 이런 관계요. 우리가 이 켤레 복소수를 정리할 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만약에 켤레를 구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결과가 각각의 켤레를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진행한 다음에 켤레를 딱 쳐버리나 아니면은 각각의 켤레를 다 구해서 더하거나 결과가 같다는 거죠. 물론 증명은 선생님이 가볍게 해드릴 건데 일단은 결과부터 정리해드리면 2를 더하거나 뺀, 이거 복소수 해야겠죠? 더하거나 뺀 상태의 전체 켤레를 구하는 방식이나 각각의 켤레를 구해서 더하거나 뺀 거나 결과는 같다는 거죠. 이게 4칙 연산이 다 돼요. 예를 들어 곱셈 마찬가지로 곱해서 켤레를 구하나 각각의 켤레를 구해서 곱하나 결국 맞습니다. 나눗셈 마찬가지로 켤레 길이를 나눠버려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알겠죠? 쌤이 증명 하나 해보면 증명도 되게 간단해요. 산수만 좀 들어올 뿐이고요. 알파를 A 플러스 BI라 치고요. 베타를 C 플러스 DI라 치겠습니다. 물론 복소수는 2개의 문자를 써야지. 알겠죠? 하나는 증명 못해. 알겠지? 항상 복수는 이렇게. 그럼 이제 A, B, C, D는 일단은 실수라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이건 증명입니다. 저 성질에 대해서. 알겠죠? 쌤이 일단은 뺄셈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덧셈은 쉽게 보이니까. 내가 예를 보여보겠습니다. 알겠죠?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어떻게 돼?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건 증명이니까 쓸 필요 없어. A-C 더하기 B-D의 I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놈의 켤레를 구하는 거 맞죠 지금?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얘를 먼저 뺀 거야. 그지? 그러면 얘의 켤레를 구하면 실수 부분 그대로 냅두고요. 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 거 쌤이 주장하는 거. 야 얘는 얘랑 똑같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지? 얘를 보고 있습니다. 알파 켤레는 A-BI고 베타 켤레는 C-DI가 되겠죠. 그죠? 이번엔 각각의 켤레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빼면 A-C 얘한테 얘를 뺐으니까 그지? 실제로는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되는데 이쁘게 쓰면요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죠?
결과 어때요? 똑같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명은 되게 쉬운 거야.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알겠죠? 오케이? 콜? 응. 그럼 얘는요? 너네가 해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딱 가서 알파는 그대로 쓰는 거야. 데이, 그지? 얘들 곱해가지고 AC, 뭐 AT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쫙 깔아놓고, 켤레 튕구형 가운데 보고 샥 바꿔주면, 그지? 그 다음, 켤레들 곱해봐. 신기하게 똑같은 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는 쌤, 정말 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요, 하면 되지. 알겠죠? 쌤이 증명을 이렇게 가볍게 퉁 치고 넘어가는 건 증명을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왜 이런 질문 물어봐서 뭐해? 어차피 계산 문제인데, 알겠죠? 그래서 그 켤레 복소수 관에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켤레를 먼저 취하고 산수를 하나, 산수를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나 딱 챙겨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네, 하세요. 필기하세요. 시간 좀 더 드릴 거긴 한데. 네. 우리 김사랑 패밀리들은 그죠? 김사부구나. 김사랑이 아니라. 네. 빨리 끝나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 158번 문제 하나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알파는 2-i고요. 베타는 에이 뭐야 이거 그지? 짜증난다 그지? 3 플러스 i입니다. 나한테 뭘 할 거 남겨두는 거지. 그쵸? 문제 더 이상 들어가지 마. 알겠죠? 들어갈 가치가 없어. 정리가 잘못됐잖아 지금. 그지? 끊으세요. 쌤이 계속 하는 게 끊는 거잖아. 그지? 쌤이 문제를 절대 이렇게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유가 생기면 쌤이 뭐 진실되게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상황을 얘기해주면은 물론 이렇게 한번 쑥을 더 보겠죠. 끝까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이런 생각을 나는 하긴 합니다. 왜? 난 잘하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한다라는 자신감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스톱! 요까지 읽었을 때 내가 할 게 생긴 거야. 우리끼리 약속 있는 거 많으니까. 그거부터 해놔. 이쁘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 또 읽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뭔가 막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보는 거야. 근데 할 게 발견이 되면 바로 스톱. 깔끔하게 해놓고 그 다음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를 여러 문제로 접근해야 돼. 계속 알겠죠? 그래야지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뭐 알아서 푸시고 가볼게요. 베타를 보는 순간 스톱. 왜? 모양이 안 이뻐? 그 뒤에 문제 보지도 않아. 왜? 얘가 안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쁘게 만들어줘야지. 그죠? 이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2분의 그지? 분자는요? 3 마이너스 1 2 실수부터 쓴 거죠? i 3i 플러스 4i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이게 산수가 나는 좀 습관이 돼 있어서요. 쌤이 산수하는 이런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선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종종 듣게 될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이 선형성 성질이 뭐냐면요. 쌤이 지금 한 게 절대 암산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에 하나씩만 보는 거야. 실수 하나 보고 허수 하나 보고 이런 식인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이거 전개할 때 마찬가지야.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한번 쌤이 얘기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걸 전개하나 칩시다. 오케이? 그럼 쭉 보고요. 또 이게 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친구다 알겠죠? 보자! 좋습니다. 알겠죠? 쥐어가지고 밑에 쓰고 한단 말이야. 급해. 천천히 보는 거죠. 여유가 있는 친구들. 몇 차식이지? 2차식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엔 분명 2창, 1창, 상수항 어차피 3개 항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한 번에 하나씩을 본다는 개념이야. 선형성은 알겠죠? 내가 원하는 것만 봐봐. 얘를 전개할 때 2창 뭐예요? x제곱 맞죠? 헷갈리면 적어놔. 굳이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잖아. 이거 전개할 때 2창 얼마지? 6x제곱. 난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이거 제곱할 때 2창 얼마죠? 2x제곱이네요. 2창은 주르륵 9x제곱이구나. 이렇게. 천천히 푸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1창 보는 거야. 1창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2x. 여기 x가 남겠네. 그죠? 만약에 이것도 머릿속에 담기 어려우면 하지마. 어떻게 하는 거야? 전개 마이너스 x 더하기 2x. 암산이 아니야. x네? 여기서 x 나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1창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두 개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x네. 맞습니까?
여기 1차 얼마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3x네요. 그죠? 쪼르륵 더하면 마이너스 3x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상수항 마이너스 2 챙겨놓고 마이너스 1 챙겨놓고 마이너스 2 챙겨놓고 마이너스 5네요. 그럼 한 줄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만 천천히 정확히 쓴다는 거죠. 막 하지 말고 알겠죠? 그렇다고 머릿속에 또 막 복잡하신 머릿속에 넣어놓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만 보고 문제를 풀고 정확한 포인트만 정리해 가면요. 복잡한 계산도 다루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딱 적어놓구나. 난 다음에 필요한 것만 보는 거죠. 그런 사고를 자꾸 하시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쌤이 보통 이런 거 정리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 그죠? 뭐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이렇게 하겠죠. 하나씩. 얘 어떻게 돼요? 분리하면 1 플러스 2i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제.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 알파는 2 마이너스 i고요. 베타는 1 플러스 2i입니다. 일단 정리는 했고요. 됐나? 질문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바 더하기 알파 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전체 바. 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또 이렇게 설마 출제자 여기서 좀 생각해. 설마 이 자식이 이거를 다 대입해가지고 4개를 다 전개해가지고 그걸 더하라고 된 변태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지? 뭔가 나한테 뭔가 식정리 요구했겠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얘를 식정리를 좀 하려면 요 놈은 알파로 묶을 수 있겠다. 그치? 베타 플러스 베타 반에. 그죠? 오케이? 아, 얘도 묶고 싶은데 잠깐만. 아, 알파 베타의 전체 반은 각각의 바로 분리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뭐 그런 성질 배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분리 딱 해버리고 알파 바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알파 바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베타 바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일부러 이런 식정리를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베타 플러스 베타 바로 묶어줘 버리면 알파 플러스 알파 바에 베타 플러스 베타 바가 되니까 그러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인수분해 문제인 거지 결국. 그래서 얘 얼마야? 알파랑 알파 바를 구하면 봐봐. 알파랑 알파 바를 더하면 얘가 2 마이너스 i죠? 얘는 2 플러스 i죠? 맞습니까? 더 얼마야? 4.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4. 되겠죠? 그리고 베타랑 베타 바는요? 베타 바는요?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더하면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을 곱하면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정리를 요구하는 거지 계산만 요구하지 않아. 알겠죠? 계산은 물론 많이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만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좀 센스 있는 정리 알겠죠? 그거를 건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봐봐요. 보통 이렇게 켤레끼리 합을 많이 요구하는데 요거는 팁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켤레 곱수 성질 정리할 때 보통 우리가 이 C라는 놈을 만약에 이제 A 플러스 BI가 쓴다면 일단 A, B는 실수 이게 자주 나오긴 하거든. 뭐냐면 C 곱하기 C 바 라든지 켤레끼리 덧셈 얘는 항상 실수가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할 내용은 아닌데요. 가끔씩 저걸 건드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쌤이 이 복소수를 A 플러스 B하게 나왔죠? 그죠? 우리가 합방법을 왜 이용하냐면요. 켤레 복수가 A 마이너스 B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러니까 모든 복소수는 항상 저래. 둘을 더하지. 얼마야? 2A잖아.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둘을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실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 놓는 거 알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한 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9번입니다. 보세요. 0이 아닌 주짓수 A, B에 대해서 복수수가 얘일 때 다음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쉽게 풀리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상황의 복수수를 만약에 내가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직접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지금은 쌤이 어떤 복수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항상 실수가 돼라고 정리해버렸잖아. 그치? 그죠? 뭐 이런 내용이 입각해서
밑에 있는 게 항상 실수가 되는 건 기억이랑 디귿이 답입니다. 알겠죠? 니은 디귿은 답이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 뭐 방금 얘기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의 어떤 성질을 파악하는 문제를 푼다면 직접 해보면 돼 그냥. 알겠죠? 직접 해본다는 게 쌤이 디귿 오래 걸릴 것 같고 니은을 해볼게요. 니은이 항상 실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을. 알겠죠? 니은은 지금 C-C 바로 되어 있는데 얘가 과연 실수가 나올지 아닐지를 우리가 궁금해한다면 알겠죠? 직접 해보라는 거야. 이런 걸 외워서 풀지 말고 해보라는 거죠. 해본다라는 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복소수에 대한 증명이나 성질 파악은 다 됩니다. 알겠죠? 대입하는 거지 직접. 그러면 C가 얘니까 C번은 얘죠? 빼버리면 A 플러스 BI에서 빼기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 빼기 A 나가갈 거 아니에요. 그쵸? BI 마이너스 BI니까 2BI네. 그쵸? 그럼 뭐야 이거? 실수라고 볼 수 없죠? 순호수 혹은 실수가 되겠죠. B가 빵이면 실수일 것이고 B가 0이 아니면 순호수가 되겠네요. 니은은 항상 실수를 할 수 없겠지.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쌤이 성질 겸 얘기하는 뿐인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64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네요. 그죠?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그 복소수의 일반적 얘기는 사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두 유형은 그냥 각각 개별적인 간단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고 다음 시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